1690년 3월 15일 새벽 한양 북촌의 좁은 골목 인적이 끊긴 시각 어둠 속에서 비명이 울렸습니다. 짧은 비명, 날카로운 비명, 그리고 곧 침묵.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밤의 비명은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동이 텄습니다. 행상인 하나가 골목을 지나다 발견했습니다. 헉! 시체. 피웅덩이 위에 쓰러진 남자. 서인 대신 박태보. 70세의 노인. 평생 청렴하게 살았던 선비. 그가 싸늘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목에는 선명한 칼자국. 누군가 뒤에서 목을 그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행상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대감마마가 죽었다. 소문은 불처럼 번졌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한양 전체가 알았습니다. 서인 대신이 암살당했다. 누가 죽였는가?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태보 대감이 누군지 아느냐? 저주 인형 사건 때 진실을 알던 분이라던데. 설마. 의심의 눈초리가 한 곳을 향했습니다. 궁궐, 중궁전, 장희빈.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죽으니까요. 박태보가 죽기 전 그의 손에는 무언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 피로 물든 종이,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 저주 인형의 진실을 알고 거기서 끊겼습니다. 마지막 글자는 피에 번져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려다 죽은 것입니다. 입을 열려다 영원히 침묵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장희빈이 왕비가 된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서인 대신 12명이 죽었습니다. 급병, 사고, 자살. 공식 기록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모두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저주 인형의 진실을 아는 자들, 인현왕 후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들, 하나씩,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 명씩 제거하듯. 같은 시각, 중궁전, 장희빈이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처리되었습니다, 마마. 시녀가 속삭였습니다. 박태보가 죽었습니다. 잘 됐구나. 장희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파리 한 마리 죽은 것처럼. 이제 몇 명이 남았느냐? 3명입니다, 마마. 올해 안에 처리해라. 한 명도 남기지 마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시녀가 물러났습니다. 장희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아침. 하지만 그녀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누구든 나를 위협하는 자는 죽는다. 그것이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다. 왕비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희빈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한 숙청의 진실을. 1689년 6월 3일 장희빈이 왕비로 책봉된 지 정확히 한 달. 한양 서촌, 서인 대신 이세화의 저택. 그는 저주 인형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습니다. 인형을 만든 자를 직접 봤습니다. 그것이 남인의 조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세화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대감, 차를 올리겠습니다. 낯선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이세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네, 대감. 어제 새로 들어왔습니다.
기존 하인은 어디 갔느냐? 병이 나서 쉬고 있습니다. 이세화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인이 바뀌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차를 놓고 가거라. 네, 대감. 하인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녹차. 향기로운 녹차. 이세화가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달콤한 맛. 녹차가 왜 달지? 이 차에 무엇을 넣었느냐? 꿀을 조금 넣었습니다, 대감. 꿀? 이세화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내가 꿀을 싫어하는 것을 모르느냐? 이 집 하인이라면 다 아는 사실인데. 죄송합니다, 대감. 하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세화는 봤습니다. 하인의 입가에 스치는 미소.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차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대감. 하인이 놀란 척 외쳤습니다. 하지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두고 지켜봤습니다. 내 놈이. 이세화가 하인을 가리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독을 넣었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감? 하인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 저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대감께서 갑자기 병이 나신 것이지요. 이놈. 이세화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쿵.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살려줘. 거품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몸이 경련했습니다. 눈이 뒤집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감. 하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희빈 마마께서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셨습니다. 저승에서 입 다물고 있으라고. 이세화가 마지막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털썩. 손이 떨어졌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영원히. 하인은 냉정하게 시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세화의 품을 뒤졌습니다. 서류를 찾았습니다. 저주 인형 사건 증언서. 이것이군. 하인이 서류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세화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인이 대감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대감, 아침 문안. 비명. 대감마마. 이세화는 책상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어이가 불려왔습니다. 급병으로 사망한 것 같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독의 흔적은 없습니까? 특별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식 기록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세화. 급병 사망.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세화가 급병이라고?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서재에서 책 읽다가 갑자기 이상하군. 서인 대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공포가 퍼졌습니다. 다음은 누구일까? 나일까? 자네일까? 그날 밤 김수왕이 남은 대신들을 모았습니다. 비밀리에 한양 외곽의 작은 별장. 이세화가 죽었소. 김수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소. 급병이 아니오. 그것도 알고 있소. 대신들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렇다면 알 것이오. 김수왕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험하오. 이세화는 저주 인형 사건의 증인이었소. 인형이 조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소. 그래서 죽은 것이오. 누가 죽였소? 증거는 없소. 하지만 확실하오. 김수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희빈이요.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증거 없이 그런 말을. 증거가 필요하오.
이세화가 무엇을 알고 있었소? 저주 인형의 진실이요. 그가 죽으면 누가 이익을 보오? 장희빈이요. 이것이 증거 아니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김수왕의 말이 맞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오? 한 대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숨어야 하오. 그리고 살아남아야 하오. 증거를 지켜야 하오. 우리가 죽더라도 진실은 남아야 하오. 김수왕이 일어섰습니다. 오늘부터 흩어지시오. 연락은 최소한으로. 새로운 하인은 받지 마시오. 음식은 직접 확인하시오. 그리고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증거 사본을 만드시오. 각자 다른 곳에 숨기시오. 우리 모두가 죽더라도 증거는 살아남아야 하오. 대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소. 그날 밤 서인 대신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증거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숨겼습니다. 땅속에, 우물 옆에, 벽 틈에,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절반은 1년 안에 죽습니다. 장희빈의 손에 피의 숙청.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중궁전 깊숙한 곳. 일반 궁녀들도 모르는 비밀 공간. 작은 방.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상궁. 겉으로는 평범한 상궁. 50세의 늙은 궁녀. 하지만 실체는 달랐습니다. 장희빈의 그림자.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자. 20년 전부터 장씨 집안을 섬겨왔습니다. 장희빈이 궁에 들어올 때부터 함께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살인도. 최상궁. 문이 열렸습니다. 장희빈이 들어왔습니다. 마마. 최상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세화는 처리되었느냐? 네, 마마. 어젯밤 처리했습니다. 깔끔하게. 네. 급병으로 위장했습니다. 증거는 모든 서류를 회수했습니다. 그가 숨겨둔 증언서도, 그의 일기도 모두 가져왔습니다. 최상궁이 품에서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장희빈이 받았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저주 인형 사건 증언서. 나 이세화는 분명히 봤다. 저주 인형을 만든 자는 인현왕후가 아니다. 남인 대신 허적의 사주를 받은 자가 만들었다. 그 자의 이름은. 장희빈이 서류를 찢었습니다. 갈기갈기. 태워라. 네, 마마. 최상궁이 서류를 촛불에 가져갔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타올랐습니다. 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세화가 알던 것은 사라졌습니다. 좋다. 장희빈이 앉았습니다. 다음은 누구냐? 최상궁이 명단을 꺼냈습니다. 김명단.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저주 인형의 진실을 아는 자. 현재 22명이 남아 있습니다. 22명. 장희빈이 명단을 훑었습니다. 서인 대신들, 궁녀들, 내관들, 심지어 남인 대신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죽여야 하느냐? 아닙니다, 마마. 최상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죽이면 의심받습니다. 너무 많은 죽음은 눈에 띕니다. 그러면 분류해야 합니다. 최상궁이 명단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 10명은 핵심 증인입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 8명은 부차적 증인입니다. 협박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 4명은 사소한 증인입니다. 감시만 하면 됩니다. 장희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박은 어떻게? 가족을 이용합니다. 자식, 부모, 형제. 그들을 위협하면 입을 다뭅니다. 예를 들어 최상궁이 한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이자 조사석.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15세. 혼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딸의 혼인이 깨진다면 그는 입을 다물 것입니다. 장희빈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핵심 증인은 죽여야 한다. 특히 김수항. 김수항이요? 그렇다. 장희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송시열의 수제자. 서인의 정신적 지주. 그가 살아있는 한 서인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를 죽이면 서인은 뿔뿔이 흩어진다. 최상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수항은 어렵습니다. 왜? 항상 호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음식도 미리 검사합니다. 경계가 철저합니다. 우리 사람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장희빈이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똑, 똑, 똑.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쓰자. 다른 방법이요? 죽이지 않고 무력화시키는 방법. 최상궁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뜻이옵니까? 영모 혐의를 씌워라. 영모요? 그렇다. 장희빈이 미소 지었습니다. 냉혹한 미소. 김수항이 영모를 꾸몄다. 패비를 복위시키려 했다. 왕을 시해하려 했다. 그런 증거를 만들어라. 편지를 위조해라. 그의 글씨체를 모방해라. 영모 계획을 담은 문서를. 하지만 최상궁이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조작입니다. 조작이 어때서? 장희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주 인형도 조작이었다. 그래서 내가 왕비가 되었다. 같은 방법을 쓰면 된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들에게. 최상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하지만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빨리 움직여라. 장희빈이 일어섰습니다. 한 달 안에 증거를 만들어라. 김수항을 역적으로 만들어라. 그가 죽으면 서인은 끝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원히 왕비로 남는다. 장희빈이 방을 나갔습니다. 최상궁은 혼자 남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도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떨쳐냈습니다.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다. 마마의 명이 중요할 뿐. 나는 그림자다. 그림자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따를 뿐이다.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수항을 죽일 계획을 세우러 1689년 6월부터 1690년 3월까지 10개월 12명이 죽었습니다. 모두 서인 관련자. 모두 저주 인형 사건의 진실을 아는 자. 기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세화. 급병. 1689년 6월 3일. 65세. 이조판서 역임. 저주 인형을 직접 목격한 자. 두 번째. 박세채. 낙마 사고. 1689년 6월 21일. 58세. 예조 참판. 인형 제작자의 이름을 알던 자. 세 번째. 윤증의 동생 윤선. 익사. 1689년 7월 8일. 45세. 낙향에 있던 선비. 형에게 진실을 전해 들은 자. 네 번째. 내관 김복손. 자살. 1689년 7월 15일. 40세. 중궁전 내관. 인형이 발견된 날 밤 당직이었던 자. 다섯 번째. 궁녀 소하. 실종. 1689년 8월 2일. 25세. 중궁전 궁녀. 인형을 숨긴 자를 목격한 자.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6번째, 이다나. 급병. 1689년 8월 30일. 62세. 호조판서 역임.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자. 7번째. 민정중의 조카 민진후. 강도 피살. 1689년 9월 12일. 35세. 인현왕 후의 친척. 왕비 폐위에 반대 상소를 올렸던 자. 8번째. 오두인. 화재 사망. 1689년 10월 5일. 55세. 병조 참의. 저주 인형 조사 기록을 보관하던 자. 그의 집이 불탔습니다. 기록도 함께 타버렸습니다. 9번째. 이사명. 급병. 1689년 11월 1일. 48세. 승정원 승지. 숙종에게 진실을 고하려 했던 자. 10번째. 조지겸. 추락사. 1689년 12월 3일. 52세. 홍문관 부제학. 인형 사건의 전말을 기록하던 자. 2층 누각에서 떨어졌습니다. 자살로 처리되었습니다. 11번째. 신여철. 급병. 1690년 1월 8일. 60세. 사간원 대사관. 왕비 책봉에 반대 상소를 주도했던 자. 12번째. 박태보. 피살. 1690년 3월 15일. 70세. 우의정 역임. 가장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던 자. 유일하게 명백한 피살.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양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또 죽었다. 이번엔 누구야? 박태보 대감이야. 박대감도. 지난달엔 신대감이었는데 서인 대신들만 죽어. 우연이 아닌 것 같아. 누가 죽이고 있는 거야. 쉿. 조용히 해. 그런 말하면 너도 죽어.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서인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누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죽으니까요. 남은 서인 대신들은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다음은 나일까?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김수왕이 남은 대신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더 은밀한 장소. 한양 외곽 산속 작은 암자. 몇 명이나 남았소? 김수왕이 물었습니다. 저주 인형의 진실을 아는 자. 처음엔 23명이었소. 한 대신이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12명이 죽었소. 11명이 남았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소. 무섭소. 항복하면 살려줄까? 항복하면 죽소. 김수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항복한 자도 죽었소. 김복손이 그랬소. 그는 장희빈에게 충성을 맹세했소. 하지만 일주일 만에 자살로 처리됐소. 자살이 아니었소. 목을 매달기 전에 이미 죽어 있었소. 장희빈은 증거를 없애려 하오. 우리가 무릎을 꿇어도 결국은 죽이오. 대신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오? 살아남아야 하오. 버텨야 하오. 기회가 올 때까지. 기회? 장희빈이 실수할 때까지. 전하께서 깨달으실 때까지. 남인이 무너질 때까지.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하오. 그리고 김수왕의 눈이 빛났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증거는 남겨야 하오. 각자 증거 사본을 만드시오. 가족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기시오. 그래야 진실이 살아남소. 대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거운 고개. 그날 밤 대신들은 흩어졌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운명으로. 그중 절반은
1년 안에 죽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숨긴 증거는 살아남습니다. 4년 후 그 증거가 세상에 나옵니다. 장희빈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증거로 1690년 4월 대전 숙종이 아침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하, 이번 달에도 2명이 죽었습니다. 도승지가 보고했습니다. 서인 대신들이 옵니다. 또 숙종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올해만 몇 명이냐? 8명이 옵니다, 전하. 작년에는 4명이 옵니다. 숙종이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12명. 1년 반 만에 12명. 모두 서인. 이상하지 않느냐? 도승지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숙종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솔직히 말해라.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많습니다. 숙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조사했느냐? 네, 전하. 하지만 모두 자연사로 보입니다. 급병, 사고, 자살.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다? 숙종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 증거가 없는 것이 증거다. 12명이 죽었는데 증거가 없다? 너무 깨끗하지 않느냐? 도승지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러가라. 네, 전하. 도승지가 물러났습니다. 숙종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날렸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12명이 죽었다. 모두 서인. 모두 저주 인형 사건과 관련된 자들. 우연이라고? 그럴 리가 없다. 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누군가 죽이고 있다. 서인을 없애려 하고 있다. 누가? 남인? 아니면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옥정이. 혹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전하. 장희빈이 들어왔습니다. 밝은 미소. 화려한 왕비복. 아름다웠습니다. 언제 봐도 아름다웠습니다. 전하, 점심은 드셨습니까? 아직이요. 제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장희빈이 손짓했습니다. 시녀들이 상을 가져왔습니다.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정갈한 상차림, 향긋한 냄새. 하지만 숙종은 먹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얼굴, 사랑하는 얼굴. 하지만 그 얼굴 뒤에 무엇이 있는지 숙종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전하, 왜 안 드시옵니까? 중전. 숙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예, 전하. 서인 대신들이 많이 죽었소. 장희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 눈 깜빡할 사이. 하지만 숙종은 봤습니다. 아, 그러하옵니까? 병이 돌았나 보옵니다. 요즘 한양에 병이 돈다 하옵니다. 병. 숙종이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서인들만 죽는 것이오? 남인은 한 명도 안 죽는데? 장희빈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연이겠지요. 숙종이 웃었습니다. 웃음이 차가웠습니다. 그래. 우연이겠지. 모든 것이 우연이겠지.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소. 전하. 물러가시오. 하지만 물러가라 했소. 숙종이 소리쳤습니다. 장희빈이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 차갑고 날카로운 명을 받들겠습니다. 장희빈이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숙종은 혼자 남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옥정이 죽인 것인가? 서인들을, 내 신하들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내가 사랑한 여인이 살인자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날부터 숙종은 장희빈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조용히, 그녀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밤에 어디로 가는지 내관들에게 보고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장희빈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왕의 의심. 그것은 독보다 무서운 것. 장희빈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1690년 여름, 남인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장희빈이 왕비가 된 후, 남인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지방 관직도 모두 차지했습니다. 서인은 밀려났습니다. 죽거나, 유배당하거나, 숨거나, 세 가지 선택뿐이었습니다. 우리 시대가 왔다. 남인 대신들이 외쳤습니다. 100년간 서인에게 눌렸다. 이제 우리가 주인이다. 마음껏 누려라. 그들은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스럽게, 무자비하게, 한양시장, 남인 관리 셋이 상인들 앞에 섰습니다. 이봐, 세금 냈느냐? 하인이 우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나으리. 지난달에 냈습니다. 포목상 주인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지난달? 그건 지난달이고, 이달 세금은? 이달이요? 아직 달이 끝나지 않았는데. 관리가 웃었습니다. 비웃음. 새 법이 생겼다. 몰랐느냐? 새 법이요? 매주 세금을 내야 한다. 매주요? 상인이 놀랐습니다. 그럴 수가. 그러면 장사를 어떻게? 관리가 상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불만이냐? 불만 있으면 말해봐. 당장 감옥에 넣어줄까? 아닙니다, 나으리. 세금 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오면 되지. 관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자 10냥. 10냥이요? 상인이 경악했습니다. 지난달엔 1냥이었는데 물가가 올랐다. 상인이 돈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이게 다냐? 네, 나으리. 이게 전부입니다. 다음 주엔 20냥이다. 못 내면 목을 베겠다. 관리가 떠났습니다. 상인이 주저앉았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같은 백성은 어찌 살라고. 옆 가게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시오? 괜찮긴. 망했소. 매주 10냥이면 한 달에 40냥, 1년이면 480냥. 장사해봐야 본전도 안 남소. 쉿, 조용히 하시오. 누가 들으면.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났습니다. 시장에서, 마을에서, 양반 저택에서, 관아에서. 남인들은 닥치는 대로 약탈했습니다. 뇌물, 횡령, 수탈, 착취. 장희빈 마마의 후광이다. 마마께서 우리 뒤를 봐주신다. 무서울 것이 없다. 마음껏 가져라. 백성들의 원망이 쌓였습니다. 남인놈들. 서인이 나았어. 서인 때는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장희빈이 왕비가 되더니 세상이 엉망이야. 쉿, 조용히 해. 그런 말하면 죽어. 입으로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원망은 쌓였습니다. 언젠가 폭발할 화약처럼. 그리고 이 소문은 숙종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전하, 백성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내관이 보고했습니다. 남인 관리들이 너무 심합니다. 세금을 마구 걷고 뇌물을 요구하고
백성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숙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라. 네, 전하. 내관이 목록을 펼쳤습니다. 허적의 조카 허영. 지난달 백성에게 500냥을 뜯었습니다. 못 낸다고 하자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목내선의 아들 목창명. 지방 관아 세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액수가 10,000냥을 넘습니다. 권대운의 사돈 장세규. 양반 부녀자를 겁탈했습니다. 피해자가 호소하자 감옥에 가뒀습니다. 숙종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네, 전하. 모두 확인된 것입니다. 더 있느냐? 47명의 남인 관리가 뇌물을 받았습니다. 23명이 세금을 횡령했습니다. 15명이 백성을 폭행했습니다. 숙종이 보고서를 던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조선이냐? 전하, 진정하소서. 진정하라고. 내 신하들이 백성을 착취하는데, 내 나라가 썩어가는데. 숙종이 일어섰습니다. 남인 대신들을 당장 소환하라. 오늘 안으로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날 밤 숙종의 분노가 터졌습니다. 남인을 향해, 그리고 은연중에 장희빈을 향해서도. 안국동 작은 집, 새벽 4시, 태비민 씨가 눈을 떴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2년째 같은 일과 어둠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차갑구나. 손이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삶이었으니까. 방 한쪽에 작은 불단이 있었습니다. 소박한 불단, 나무 부처님 하나, 촛불 하나, 향 하나. 민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향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부처님,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진실이 밝혀지게 해주소서. 정의가 세워지게 해주소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전하를 지켜주소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진실을 보시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돌아가는 것보다 전하께서 진실을 아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녀는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730일, 1460번의 기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패비, 여전히 유배, 여전히 혼자.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마, 시녀가 다가왔습니다. 울지 마소서. 울고 있지 않다. 민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갔다. 시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 민 씨가 돌아봤습니다. 서인 대신이 몰래 전해왔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전하께서. 시녀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전하께서 남인을 숙청하기 시작하셨답니다. 남인 숙청? 민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부정부패를 이유로 47명이 파직당했답니다. 여러 명이 유배됐고요. 민 씨가 숨을 죽였습니다. 정말이냐? 네, 마마. 그리고 시녀가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전하께서 장희빈을 의심하신다 합니다. 의심? 서인 대신들이 죽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신다 합니다. 민 씨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쿵, 쿵, 쿵. 전하께서 깨닫고 계시는 것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민 씨가 다시 불단 앞에 절했습니다. 깊이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민 씨는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아직 멀었다. 마마, 전하께서 의심하신다고 해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희빈이 쫓겨나야 한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증거가 나와야 한다. 그때까지. 민 씨가 일어섰습니다. 기다려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그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붉은 아침. 새벽이 가장 어둡다. 민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 나는 기다리겠다. 아침이 올 때까지. 1년이든 10년이든 평생이라도. 시녀가 물었습니다. 마마, 힘들지 않으십니까? 힘들지. 민 씨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힘들다. 매일 포기하고 싶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포기하면 끝이다. 장희빈이 이기는 것이다. 진실이 묻히는 것이다. 그것만은 안 된다. 내가 죽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민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4년 후, 1694년. 정말로 아침이 온다는 것을. 갑술한국. 그녀가 돌아갈 날이 정말로 온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아직 먼 훗날 이야기. 지금은 그저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1689년 8월 15일 추석. 한가위. 온 나라가 명절을 쇠는 날. 하지만 김수왕에게 이날은 달랐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자유인으로서의 마지막 날. 밤. 김수왕의 저택. 가족들과 명절 음식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더 드십시오. 아들 김창집이 술잔을 올렸습니다. 그래. 김수왕이 술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빛이 밝았습니다. 좋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수왕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희빈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언제든 잡으러 올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김수왕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들 맛있게 먹어라. 오늘은 좋은 날이니.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그닥, 다그닥, 다그닥. 많은 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뭐지?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이상합니다. 김수왕도 알았습니다. 왔구나.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한 일이었으니까. 대감, 하인이 뛰어왔습니다. 궁에서 군사들이. 군사? 네. 수백 명이 저택을 포위했습니다. 가족들이 술렁였습니다. 아버지, 대감. 김수왕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해라.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옷을 정돈했습니다. 아버지, 뒷문으로 도망가셔야. 도망가지 않는다. 김수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망가면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죄가 없다. 하지만 쾅! 대문이 부서졌습니다.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횃불을 들고 창과 칼을 들고. 김수왕을 잡아라. 역적 김수왕. 왕명이다. 군사들이 김수왕을 에워쌌습니다. 창이 그를 향해 겨눠졌습니다. 김수왕. 장교가 외쳤습니다. 역모 혐의로 체포한다. 왕명이다. 역모. 김수왕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 내가 역모를 꾸몄다고? 누가 그러더냐? 증거가 있다. 장교가 문서를 꺼냈습니다. 내가 쓴 편지다. 패비를 복위시키고 왕을 시해하겠다고 썼다.
김수왕이 문서를 봤습니다. 자신의 글씨체. 하지만 자신이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작이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쓴 것이 아니다. 누군가 내 글씨를 모방했다. 거짓말. 증거가 있다. 너는 역적이다. 군사들이 김수왕을 잡았습니다. 밧줄로 묶었습니다. 거칠게. 아버지. 아들 김창집이 달려왔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안 된다. 김수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한다. 가문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가 아들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뒤란 우물 옆 큰 바위 밑에 내가 숨겨둔 것이 있다. 때가 되면 세상에 알려라. 아버지, 울지 마라. 김수왕이 미소 지었습니다. 온화한 미소. 나는 떳떳하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하늘이 알고 있다. 끌어가라. 군사들이 김수왕을 끌고 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따라갔습니다. 대감, 아버지, 돌아오세요. 김수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걸었습니다. 마지막 길을 당당하게. 며칠 후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백해라. 역모를 인정해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자백할 것이 없다. 김수왕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역모를 꾸민 적 없다. 이 편지는 조작이다. 누군가 나를 모함했다. 거짓말.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곤장, 주리, 낙형, 끔찍한 고통. 하지만 김수왕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백, 안 한다. 피투성이 입으로. 마지막까지. 1689년 8월 25일 김수왕이 사약을 받았습니다. 역모죄. 공식 기록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저주 인형의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 장희빈의 적이었기 때문.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하늘은 알고 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내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사약을 마셨습니다. 담담하게. 67세의 나이로 서인의 거목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숨긴 증거는 살아남았습니다. 1690년 겨울 중궁전. 깊은 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 세상을 덮는 순백의 눈. 하지만 장희빈의 밤은 하얗지 않았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핏빛이었습니다. 장희빈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잠이 아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몸이 뒤틀렸습니다.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악몽. 매일 밤 찾아오는 악몽. 꿈속에서 그녀는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발을 내디뎠습니다. 철벅. 발밑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액체. 따뜻한 액체. 뭐지? 아래를 봤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그때 촛불이 켜졌습니다. 하나, 둘, 셋. 사방에서 촛불이 켜졌습니다. 장희빈이 발밑을 봤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피! 피웅덩이. 그녀는 피 위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피. 그리고 그 피 속에서 누군가 올라왔습니다. 왜? 이세화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 왜 나를 죽였소? 아니야. 장희빈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또 누군가 올라왔습니다. 박세채.
왜? 진실을 알았다는 것이 죄요? 김수왕도 올라왔습니다. 권력이 그렇게 중요했소? 사람 목숨보다 죽은 자들이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12명 모두 장희빈을 애워쌌습니다. 우리의 원한을 갚겠소. 당신도 죽어야 하오. 같이 가자. 지옥으로. 안 돼. 안 돼. 살려줘. 마마. 눈을 떴습니다. 시녀가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마, 괜찮으시옵니까? 꿈이었구나. 장희빈이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마, 악몽을 꾸셨습니까? 장희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붉게 보였습니다. 핏빛으로. 마마, 물러가라. 혼자 있고 싶다. 하지만 물러가라고 했다. 시녀가 물러났습니다. 장희빈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꿈일 뿐이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원혼 같은 건 없다. 나는 괜찮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대가.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권력에는 대가가 있는 것인가? 피의 대가. 창밖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흘린 피가 저 눈보다 많은가? 침묵. 긴 침묵. 어쩔 수 없다. 그녀가 결심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다. 물러설 수 없다. 물러서면 죽는다. 앞으로 가는 수밖에. 더 많은 피를 흘리더라도. 그녀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왕비 자리를 지켜야 한다. 내 아들을 지켜야 한다. 그러려면 더 강해져야 한다. 더 무서워져야 한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녀는 달을 향해 맹세했습니다. 누구든 내 앞을 막는 자는 죽인다. 서인이든 남인이든 누구든. 이것이 장희빈의 선택이었습니다. 피의 길, 죽음의 길, 돌아올 수 없는 길.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피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4년 후, 1694년, 갑술한국. 그녀가 선택한 길의 끝을 보게 됩니다. 왕비에서 빈으로, 중궁전에서 별궁으로, 승자에서 패자로, 죽인 자들의 원혼이 결국 그녀에게 돌아옵니다. 12년 후, 1701년, 사약. 그녀의 마지막. 피의 대가를 치르는 날. 이 피육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편에서는 서인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4년간의 준비, 증거 수집, 숙종의 마음 변화, 그리고 마침내 터지는 갑술한국. 모든 것이 뒤집히는 순간. 이피칠 서인의 반격.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